국회에서 최수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여러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는데 오늘 그 특검법 통과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특검법 자체가 국민의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명령이었는데 제대로 순항할지 이런 여부 오늘 저기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고 국방 전문가이신데 네. 김종대 의원님 모시고 그 여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회 본회의 통과가 참 우여곡절이었죠. 아이고,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아이고, 김진표 의장이 하도 황당하게 버티기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15일 출장이 또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완전히 도주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4일날 출발해서 15일 네. 일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전 국민 애를 다 태우고, 네. 아이고, 이렇게 욕먹을 거 다 먹고, 이게 뭡니까, 그래. 하려면 좀 제대로, 이건 뭐 법에 나온 걸로 하는 자기 의무인데. 예. 그렇죠. 예, 아주 뭐 진하게 아주 뭐 말년병장 아주 마지막에 아주 진하게 기억에 남는 말년병장. 네. 예. 무산되는 거 아니냐 막 가슴 졸이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다 그렇게 봤죠. 예. 네. 근데 결국은 저는 그래도 양심 있으면 최소한 아무리 그 국회가 마지막이고 본인 해외 출장 일정이 남아 있어도 최소한 이건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 정권 심판하고 여기다 국민의 명령 여기다 담아가고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거 해라. 네. 라고 양심이 있으면 못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한편에서도 그렇게 보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 의장이 괜한 짓을 한 거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정 못 하겠다 본회의에. 네. 아니 여야 합의가 안 돼서 6개월간 숙려 기간을 가진 거고. 그렇죠. 그럴 경우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법에 이래 됐으면은 네. 이제 처리하는 건 본인 의무지 뭐 다른 이유가 없는데 또 합의를 해와라. 그러니까 6개월 전에도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속 처리안건 지정돼서 4월 3일 날 자동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자동으로 올라온 건데 네. 본회의 열리는 순간까지도 안건 상정을 안 해서 네. 무산되는 거 했는데 민주당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리자는 동의안을 본회의 중간에 낸 거예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끝나고. 네. 그러니까 그걸 또 표결 처리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5항으로 넣겠다. 네. 이렇게 또 의사 일정 네. 변경을 해서 네. 그래가지고 통과된 겁니다. 네. 예.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그 뭐 가끔 방송에서 런진표 얘기를 계속 런진표, 하시길래 예. 저는 이번에 나가면 못 들어올 거다. 예. 글쎄 입국 뭐. 거부당할 거다. 예, 예.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뭐 저기 LA 교민들부터가 지금 자기네들 LA 공항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반품시키겠다고 지금 네. 그쪽에서도 난리였어요. 결국은 떠나셨어요. 네. 네. 자, 이제 그 특검법 내용 혹시 우리 의원님 아세요? 보니까 수사 대상이 될 만한 것들 좀 짚어보고 예. 공수처 수사 짚어보는 식으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진상규명 축이 꼭 공수처 수사만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박정훈 대령 재판이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판 과정 중에서도 증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갈래로 지금 진상 규명이 하여튼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갈래인데요. 먼저 경북결청을 청해서 네. 그 최상병 사망 당시에 부당한 과실치사가 있었는지 네. 이게 현재 수사 중입니다. 네. 두 번째는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지금 항명죄에 대한 어떤 군사 네.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가 공수처 수사입니다. 네. 예, 여기에 지금 그동안에 좀 미진하다 싶던 공수처가 갑자기 힘을 내더니 네. 이제는 관련자 전원을 소환하겠다 그래서 네.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소환을 2차례 했고 네. 그다음에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네. 오늘. 목요일 네. 네. 목요일이죠. 네. 예, 네. 네. 했고 그 다음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중요한 증인들이죠. 네. 이렇게 소환을 앞두고 있고 이제 신범철 전 차관이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소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재판에서도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5월 17일 날 증인으로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유재훈 법무관리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가장 핵심 인물이죠. 수사 외압 의혹에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행동대장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는데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직접 실행한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네. 혐의 대상자를 빼라. 네. 이런 전화를 7월 31일 날 네. 그 했고 그것도 뭐 하루 종일 하다시피 했는데 네. 그 박정훈 수사단장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네. 역시 동일한 요구를 해서 네. 박정훈 대령하고 언쟁을 벌린 것으로 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이거 외압으로 느낀다 우리는 네. 이러면서 스피커폰으로 부하들도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이런 어떤 그 직접 외압 행사. 네. 두 번째는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해서 네. 그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네. 전달하고 네. 경북경찰청하고 협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경북경찰청에서 회수라 그러면 자기들 입장이 네. 자기들 입장이 이제 네. 좀 네. 걱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내주니까 그래서 압수한 걸로 하자 이렇게. 아니 처음에 네. 돌려달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 반환해달라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접수받은 서류를 반환하면은 경북경찰청이 또 월권이 되니까 네. 타협이 들어온 게 회수라고. 네. 이게 네. 뭐냐면은 사건 번호가 아직 부여가 안 됐으니까 지금 네. 가져가면 회수다. 해수.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서로 네. 의견 일치를 봐서 그 서류를 회수해 온 거. 네. 예, 요게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직접 실행을 한 책임자. 그러니까 그 통로 중간에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인데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외압을 실행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밝혀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아니 장관의 지시를 받은 거는 시인했고, 네. 예, 그래서 본인이 다 지시한 것도 아니고 7월 30날 전화할 해병대에서 그 이종섭 장관한테 보고할 때 배석도 안에 사건 내용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7월 31일 날 그 이튿날이죠. 네네. 이종섭 장관이 국방부에 있는 법무관리관 검토를 거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번복을 한 건데 네. 그때부터 알게 된 거니까 네. 그러면 31일 날 장관 지시를 받고 처음 사건을 들여다봤으니 네네. 뭘 알겠습니까? 네네. 근데도 저 해병대 수사단에 전화 막 하고 네네. 이거는 사건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법무관리관이 지시받고 한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공수처의 집중 지시 사항이고 네. 그다음에 사건 기록 회수도 네. 그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경북경찰청에 전화하기 직전에 네네. 그때 이시원 네, 대통령실 공직기강 네, 비서관에 네. 전화를 받은 거니까 네. 이 인과관계가 네, 이번 네. 공수처 수사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죠. 그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밝혀내야만이 이게 범죄 혐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또 될 거고요. 아니 그렇습니다. 아니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자기가 다 검토해서 한 거라 그러면 혼자 죽어야 돼요. 네. 근데 법무참모가 왜? 그래서 이제 오늘 김 의원님 모신 건데 법무참모가 국방부 장관이나 이 상관 윗사람의 지시 없이 네. 단독으로 독자적인 결정을 해가지고 네. 그 박정훈 대령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할 수 있는 위치입니까?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이게 상식의 문제인데 네. 제가 유재훈 법무관리관을 잘 알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때 3년 전에 그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때 네. 제가 국방부의 사법제도 개선 분과위원장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위원이 유재훈 법무관리관이었어요. 아, 그럼 같이 회의도 많이 여러 차례 했죠. 하시고 그랬겠네요. 네. 예. 그때 중간에 새로운 법무관리관이에요. 네. 그 내가 처음에 바쁘다고 출석을 안 해 한번 불러가지고 혼내준 적이 있다고. 네. 그때 바뀐 법이 뭐냐 하면은 국방부나 상급기관에서 이제 사건에 함부로 네. 감 나와라 배 나와라 네. 개입할 수 없게 군의 사법 질서를 바꾸는 네. 아주 청사에 남을 네. 정말 사법 개혁의 가장 중요한 네. 혁신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그게 이거 성범죄나 국내 성범죄 같은 경우 뭐 있으면은 이게 세 가지. 은폐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서 그 개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세 가지인데 네. 사망 사건, 네. 범죄로 인한 사망 사건, 네. 둘째 성 관련 범죄, 네. 세 번째 입대 전 범죄. 아, 입대 전. 네. 이 세 가지는 지체 없이 경찰에 이관한다. 음.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네. 국회로 보내서 입법을 하고 네. 군과 경찰이 이제 유예 기간을 넣어가지고 7개월간 절차 협의를 한 거예요. 네. 그 치밀하게 연구해서 만든 건데 그거를 법무관리관이 모를 리가 없죠. 네. 그거 때 우리 같이 혁신위원이었는데 법무관리관이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네. 혐의 대상자를 넣어라 마라 그다음에 네. 죄명을 명시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네. 거는 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일탈한 거죠. 네. 그래서 넘어선 거예요. 박정훈 대령한테 전화하는 그 내용 중에 그래서 개입이라고 느끼냐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있죠. 네. 예. 그 얘기는 본인이 예.
속으로 뭔가 법을 알기 때문에 이게 개입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특정인을 그럼 빼라는데 네. 이게 이첩 서류 양식에 다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전에도 다 그렇게 했고 이제 박정훈 대령조차도 자기가 임의로 혐의자마다 혐의 특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갖다가 서류에 그 양식이 없는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서류 표준 서식이 있을 거라고요. 그걸 6개월 동안 군하고 경찰이 합의해서 만든 그렇겠죠. 그 절차에 별지로 나와 있어요. 네. 수사 시행 규칙에 수사 규칙에 이제 별지로 표준 서식이 다 있거든요. 예. 거기에 맞춰서 작성된 양식일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거기에 맞춰서 작성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걸 넣어라 말아라 한다라는 거는 음. 그야말로 월권인 거죠. 근데 해병대가 이렇게 저항할 줄 몰랐죠. 음. 그때는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는 찍어 누르려는 거였으니까 네. 설마 이렇게 박정훈 대령이 버틸 네.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알고도 한 거고.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알고도 한 거라면은 이건 이제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계속 말 바꾸고 수사에 협조를 그렇죠. 하니까. 그리고 네. 이번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또 바뀌었어요. 아. 이제 첫날에는 이시훈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통화했는데 내용이 기억 안 난다. 네. 그러다가 그 다음 주 이번 주 월요일 날 네. 2차 소환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네. 군사법정책과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네. 최상병 건이 아니다. 네, 네. 아니 그때 그 긴박하게 돌아가던 8월 2일 날 네. 사건 회수하고 막 그냥 그 비상사태에서 그렇게 군 사법정책 토론하려고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화를 합니까? 그것도 5번씩이나? 5번씩이나 플러스 공직기강 비서관 군 사법정책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관계가 없잖아요. 네. 공직의 어떤 말 그대로 대통령 지시사항이 이행이 잘 되는지. 네. 이런 것들 이제 감시하고 어떤 공직기강에 관한 업무라든지 군 사법정책을 지가 왜 물어? 네, 그렇죠. 아주 네. 점점 배가 산으로 가는 건데 빠져나가려고 네. 제가 보기에 유재현 벌리관 얼마 못 가서 한두 번 조사하면 무너져요. 이거. 저도 그렇게 무너져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거짓말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이 기억을 못할 거예요. 네. 기억 못하면 말이 계속 달라지니까 이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잘못하다가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돼요. 이것도.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법정책이라는 게 이거예요. 내가 이제 후배하고 술을 먹어. 근데 이놈이 술버릇이 나쁜 거야. 되들어. 그래가지고 너 밖으로 나 좀 보자. 말이야 임마 선배가 호구로 보이냐 자식아? 그러니까 제가 뭘 어쨌냐고 선배면 다냐 그런 거야. 그때 내가 귀싸대기가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술집 지우인이 신고를 해서 경찰차가 왔어. 그 조사를 받는데 말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폭행이 있었냐 없었냐. 그런데 그 때린 선배가 내가 뭘 때려 그런 기억은 없고 교육한 기억은 난다 이거야. 네. 교육했다 후배를. 그럼 그 교육이라는데 말 속에는 물리적인 교육도 있는 것이고 말로 하는 교육도 있는 것이고 다 포괄되는데 나는 교육만 했을 뿐이다. 때린 기억은 없다. 이래 되면 이제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군 사법제도 사법정책을 얘기했다. 그거는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군 사법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병 건 그건 기억이 안 나고 군 사법 얘기를 했다. 네. 이렇게 되는 게 때려놓고 교육했다로 바뀌는 지금 이런 논리가 되는 거야. 이런 논리가. 계속 교육했다라는 얘기만 고집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육이 뭐냐고 왜 그 바쁜 시기에 네. 전화를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끼리 군 사법정책을 토론하는데 네. 그거 있잖아요. 유재현 법무관리관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위원장이니까 사법정책 토론하고 싶으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내가. 예. 네. 그 법무관리관하면 국방장관의 법무참모쯤 되는 거잖아요. 참모잖아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없어요. 네, 그리고 없으니까 최상병 결국은 건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 아니 그런 당연하죠. 거잖아요. 아니 네. 장관 지시가 예. 지시로 이거 항명 수사도 이루어졌다는 것도 네. 그 재검토하라는 지시 받았다고는 다 돼 있으니까. 돼 있죠. 근데 왜 교육 얘기로 할까요? 그러니까 무지한이 잔머리를 굴린 거야. 아니 그러면 최상병 사건이 그러면 군 사법 관련 사건이지 이게 군 인사 사건입니까? 네. 군 작전 사항입니까? 그 하나만 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고 하나씩 허물어지는 거지. 네. 그래서 그 교육 내용이 뭐냐고 계속 그러다 사실은 한 대 때렸습니다. 이러면 이제 네. 이런 거 나중에 저 CCTV 포렌식하고 이거 네. CCTV 까고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선은 박정훈 대령이 통화 당사자였고 또 경북경찰청에서도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사하면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금방 드러나는 또 거잖아요. 재밌는 대목이 있죠. 네. 경북경찰청에서는 네. 유재훈 법무관리관 전화를 받기 전에 네. 직전에 네. 공직 비서관실의 행정관. 박모경정, 네네. 박모경정이 전화, 네. 저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전화가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왔다. 네. 그 내용이 곧 법무관리관 전화가 갈 테니 네. 국방부 법무관리관 전화가 갈 테니 받아라. 네. 거기서 서류를 회수하겠다는 얘기를 할 거다. 네. 잘 협조해줘라. 네. 그러면서 유재훈 법무관리관의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더라. 네. 휴대폰 번호. 아. 네네. 그러니까 바로 받지. 그러니까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다 조율을 해놓고 전화를 한 거네요. 다 컨트롤. 그러니까 타워. 지시를 해놓은 거죠. 예. 이렇게 해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하면 예. 완전히 이게 그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경북경찰청에 직접 해서 지시를 해가지고 뭐 회수해라 뭐 해라 하면은 금방 외압이 되니까 직권남용이 되고 하니까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수는 국방부가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경북경찰청에. 네. 그건 녹음이 안 돼 있을까요? 녹음됐다는 기록은 아직 없고 통화 네. 기록만 나옵니다. 통화 그런데 기록만. 경북경찰청에서 불어버린 거예요. 네. 작년 9월인가 공수처가 경북경찰청에 출장 조사를 간 일이 있습니다. 네네. 아마도 그때부터 이 진술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전화를 받았다고 네. 그쪽에 진술을 확보해 온 걸로 네. 아직 소환은 안 됐지만 네. 예, 그때 이미 작년 늦여름에 네. 이건 나온 거다. 네. 그러니까 유재훈 법무관리관 입장이 국방부 장관, 우리 한쪽은 저 해병대 사령관, 또 한쪽은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 하고 이 가운데 통로잖아요. 전부 네. 가장 핵심이면서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진보 성향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습니다. 네. 그때 개방직으로 이제 온 사람인데 우리 시민사회 쪽에서 집중적으로 밀었던 사람이에요. 시민사회 추천으로 국방부 법무 아니 뭐 그쪽 추천이라는 제도는 없지만 네. 그 공모에 지원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 굉장히 유재훈을 선호하면서 네. 국방부에 굉장히 응원을 했거든요. 예컨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도 그중 한 명이에요. 네. 그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쯤 얼마나 속으로 이 사람의 그 마음이 사실상 무너진 상태겠냐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수처의 수사 기법을 네. 조금만 더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내면으로 들어가면 저는 진실을 말할 거라고 봐요. 그럼 공수처에서 지금 밖으로는 이게 이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이게 수사 기밀이 오르니까 밖으로는 안 알려지지만 실제로는 양심에 맞는 진술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진술을 유의미하게 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네. 그 다음에 바로 공직기강 비서관을 소환하거나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지금 했어야죠. 벌써 했었어야 했어야죠. 되는데. 통화 기록이 확보됐으면 바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특검법이 목요일 통과가 된 거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요즘 힘을 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전부 보면 지시 받은 사람들 조사만 하고 있어요. 네. 김계환 해병대 사령부, 유재훈 법무관리관,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 이 사람들은 다 2차로 가담해가지고 다른 종범 아닙니까? 네. 대통령실에 대한 언급이 아직까지 한마디도 없어요. 이제 올라가야죠. 밑에서 딱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공수처는 어떻게 보면 빨리 특검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나마 이 정도 힘을 내는 게 특검 분위기, 그렇죠. 총선 민심과 특검이 밖에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걸 지렛대 삼아가지고 지금 이 정도라도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특검이 무산되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가가 네, 무산됐으면 단순히 특검이 무산되는 게 아니라 공수처 수사에까지 영향을 준다는데 이 사건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이게. 네. 통과된 특검법 말고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간 다음에 민주당에서
특검법 또 하나 내놓은 게 있어요. 네. 네. 거기 보면 공수처도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출국 금지를 네. 시켰던 이종섭 대사를 법무부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출국 금지 네. 해제 요청을 하고 공수처는 그거를 그냥 눈 뜨고 본 거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공수처도 압력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놔야죠. 하지만 예. 위회로 가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수처장도 예. 임명이 아직 임명만 됐지 청문회 통과가 아직 안 됐죠. 안돼 정식 처장이 아니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 이종섭 출국 당시에 공수처가 나름 버텨서 네. 우리는 저 대통령실에서 공수처도 동의했다 그러는데 우린 동의한 적 없다. 네, 그 얘기를 했었죠. 바로 네. 반박을 했던 그 모습은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예,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동의합니다. 이게 공수처 4부가 하는 겁니다. 이대환 부장검사라고만 예. 나오던데요. 네. 거기에 검사 3명이 합니다. 네. 예. 지금 이 수사를. 네. 그래서 아주 뭐 정말 그 마지막 우리 정부 기관 내에서 마지막 희망이에요. 네. 하여튼 공수처가 다 규명하지는 못하더라도 특검할 때까지 증거 확보는 공수처가 해놔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만 해도 공수처가 할 일 다 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유재은 그 위로는 그다음에 제일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해병대 사령관 아닌가요?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이제 상급 기관이니까 해병대 사령관은 계급은 높지만 네. 아래 단이라고 하급 기관이라고 봐야 되는 네. 거고요. 유재훈 법무관리 이제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한테 네. 일종의 어떤 관여하고 압박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건 네. 상급 기관이니까 한 거죠.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없나요? 수사 외압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녹취록이라든가 네. 박진 그 장관 군사보좌관 네네네. 당시 이종섭 장관을 수행해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던 네. 장관 보좌관하고 통화하고 문자 주고받은 게 김계환 사령관이거든요. 다량의 주고받은 텔레그램 그 기록이 나왔고 통화까지 하면 총 뭐 한 17번 정도 통신을 한 걸로 돼 있는데 박정훈 대령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병대 사령관 보는 앞에서 박정훈 대령이 유재현 법무관리관하고 전화로 크게 언쟁을 벌이거든요. 네. 이런 장면이 있을 때 이게 이제 나중에 8월 2일 날 박정훈 대령이 이제 항명죄로 입건되면서 네. 김계환 사령관이 버팁니다. 이때 남겨놓은 기록이 우리는 잘못한 거 없이 정직하게 이첩을 했고 네. 그러니까 니들 흔들리지 말고 잘 버티라고 네. 수사단의 중령한테 얘기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군사보좌관한테도 보낸 메시지에 보면은 박정훈 대령이 알려준 대로 이게 위에서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고 네. 또 유족으로부터 사건 은폐 의혹을 받게 되고 네. 이런 걸 다 제대로 보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봐라 당신이 남긴 기록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꿨냐. 이걸 집중적으로 이제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그랬던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네. 그때 그 해병대 수사단하고 녹취록에 보면 내가 오늘 군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다. 네. 근데 분위기가 박정훈이가 내 지시를 어긴 것으로 몰고 가려고 할 거다. 근데 우리는 잘못한 거 없이 정직하게 이첩했으니까 꿋꿋이 버텨라. 네. 그리고 기록들 다 있지 이런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그때 해병대 사령관이 물은 거는 네. 유재훈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한 녹취록 다 있지. 이런 거 다 준비하고 있지. 이걸 네네. 확인한 건데 네. 중령이 있다 그랬는데 실제 나중에 보니까 녹취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네. 이게 지금 아쉬운 대목인데 그렇게 녹취록 있다는 걸 확인하고 사령관은 버틸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물증이 있으니까. 예. 예, 버틸려고 했던 건데 그랬는데 녹취록은 없지만은 같이 다 수사관들하고 박정훈 대령이 같이 들은 거니까 증인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박정훈 대령하고 얘기할 때는 VIP가 격노해서 네. 이러면 누가 사단장 하라 그래서 시작된 일이다 이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VIP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네. 끄떡끄떡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박정훈 편이었는데 네. 너무나 많은 전화, 문자, 그다음에 기록이 있는데 막상 군 검찰 조사가 들어오니까 이때는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거짓 진술을 한 거죠.
박정훈이가 내 지시를 어겼다. 어겼다. 네. 사실은 그날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러 갈 때 아침 10시에 이첩하러 갈 때 사령관한테 지휘보고까지 하고 왔거든. 이첩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잘 갔다 와라. 네. 이랬던 사람이 네. 내 지시를 어기고 갔다고. 그 갑자기 학명으로 바뀌어버린 거네요. 그 학명으로 네, 그래 그러니까, 바뀌어서 네. 지금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걸로 돼 있는데 네. 이 내막을 옆에서 다 지켜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장군이 하나 있어요.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은데요. 아, 우리가 장군회의에서 다 봤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군사재판에 나와가지고 박정훈은 잘못 없다. 네. 저 사람 항명한 적 없다. 네. 둘째, 지시는 해병대 사령관이 한 게 아니라 지시는 이종섭 장관이 한 거다. 네. 그러니까 공소장에 있는 내용 틀리다. 재판장 앞에서 현역 군인이 아예 증언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해병대는 반쯤 무너졌어 지금. 그러네요. 그런데 김계한은 그게 무너진 게 아니라 기강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박정훈은 네. 여기에 재판장에 나올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재판장이 그래요? 요즘 군사재판 분위기가 너무 좋아. 아, 그렇습니다. 요즘 거기 김정민 변호사가 너무 이거 분위기가 좋아서 재판장이 우리한테 박정훈한테 우호적이라는 거예요. 네. 반대로 그러면 김계환 사령관은 영이 안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유임됐어요. 그것도 내가 폭로한 건데.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폭로하셨어요. 네. 여기서 폭로한 건데 네. 정확하게 내가 유임될 거라 하면서 세 가지 폭로를 했어요. 네. 그게 4월 17일 날 네. 해병대에서 장군단 회의가 있었다. 네. 거기서 해병대 사령관에 깜짝 놀랄 말이 나오는데 네. 5월 초로 알려진 군 정기 인사는 4월 말로 앞당겨진다. 네. 거기서 나는 유임이 결정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리고 사령관 월간 일정표에 4월에 그 고별 순시, 제주 해병 방어사령부, 포항 특정영비사령부, 백령도 구여단 이런데 순시 계획이 있는데 그걸 다 취소시킨다고 그날. 네. 그러니까 고별 그거 안 하니까 다 네. 취소시켜야 한다고. 이 세 가지를 폭로한 거예요. 시기, 유임, 네. 월간 일정표. 유임이라든가 이 인사 사항 극비 사항 아닙니까? 아, 청기누설이지 그래. 네. 군의 그 고위장성 인사는 네. 장관이 대통령한테 재갈 받고 와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언론에. 네. 그때까지는 1시간 전에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장군 인사도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장성 인사 발표 전날까지 술 많이 퍼먹는다고 그 초조주라고. 네. 한 달 동안 초조주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진급 대상자들이. 그때 계룡대 인근에 식당이 북적북적해요. 아, 그게 다 초조주 먹. 그때 돈 많이 써. 네. 그러는 시기인데 아니 그리고 일주일 뒤에 유임이 실제 발표가 되니. 네. 그럼 일주일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인사권자가 전해줬겠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인사권자가 전해줬겠죠. 인사권자가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유임을 하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유임이 상식 바뀌냐 하면은 자기 회사 동기생이 해군 총장으로 왔고 네. 육사공사에 자기 같은 기수가 지금 총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계급 사회에서 이제 저기 3스타가 사성장군하고 같아요, 기수가. 네. 이게 이런 해괴망측한. 거기에다가 저기 임성근 사단장은 그 사령관 1년 후배 해사 45기입니다. 네. 이 사람 기수가 다른 군에서는 지금 삼성 사성장군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지켜주느라고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네요. 못하는 지금. 거예요. 그래서 네. 해병대가 장성진급자가 작년에 안 나온 거예요. 네. 그 밑에서는 또 불만들이 그럼 또 아니, 엄청나게 원성이 이게 거의 그렇겠네요. 폭발 직전인데. 네. 근데 내가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폭로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네. 해병대가 사령관 건으로도 부글부글 하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폭발 직전이에요. 아. 임성근 전 사단장이 네. 해병대 부사령관으로 영전된다는 소문이 다 퍼졌어요. 아, 이건 현재까지는 소문이죠. 네. 소문인데 네. 지금까지 아까 세 가지 사안을 다 맞췄기 때문에 이것도 맞을 확률이 한 8, 아니, 90% 된다. 이거 네. 물론 내 폭로 때문에 바뀔 수는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인사라는 건 청기누설이니까. 인사라는 거는 그런데 세상에 나는 사실은 임성근 유임된다 그럴 때 이 소식을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 유임된다 그럴 때 이 부사령관 이 소식을 먼저 들었다. 먼저 들었다고. 네. 부사령관으로. 네네. 그건 이제 다음번에 있는 보직 인사에서. 네. 그랬는데
그때 그 이번에 진급 인사 발표하고 뭐 이러면서 이번에 그 인사가 빠졌어요. 그러면 다 추가 인사가 있단 얘기예요. 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령관, 부사령관이 다 공수처 피의자예요. 공수처 피의자고 다 특검 수사 대상이고 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해병대 사령관 부사령관이 그러면 영이 안 쓸 거 아닙니까? 이건 끝난 건 이거는 네. 저기 아예 저 신뢰를 잃어버린 지도자가 이게 손자병법에 군을 망치려면 이렇게 망치라고 돼 있다고. 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니 저기 부하들이 명령에 따르는 게 굴욕적인 장수를 네 위에 사령관 부사령관 앉혀놨으니 그러니까 밑에서는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런 뭐 밑에서는 동요 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아니 내가 이게 네. 전화 몇 군데 돌려봤는데 다 그러는데 네. 저 제주도부터 백령대까지 해병부대는 다 부글부글 끓였습니다. 이제 해병대가 이 사건을 털어내고 네. 정상화되고 회복돼야 되는데 네. 진급 공석은 안 나오지. 네. 그러면 그 연쇄적으로 이제 중간 계급까지 파급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고 허구한 날 뉴스에 나가고 그다음에 뭐 사령관 지휘서신에 그동안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다. 네. 요딴 식으로 하면서 나는 그렇지만 니들은 근무 똑바로 해. 네. 아니 자기가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될 일을 이런 걸 가지고 저기 저 피해가면서 우리 보고 근무 똑바로 해. 이런 분위기가 지금 한 달 동안 이어진 거거든요. 네. 원래는 해병대가 총선 때 국민의힘이 이기거나 선전하는 줄 알고 네. 저 총선 끝나자마자 저 돌격대처럼 버틸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임성근 1사단장은 MBC에 출연하겠다고 연락까지 왔었습니다. 나 MBC에 출연해서 내가 인터뷰하겠다고. 그 대통령실에 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공수처 저 새끼들 다 밀어버리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네요. 준비하고 있었다가 네. 총선 참패를 보고 거의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 지휘서신이 개표 이튿날인 12일 날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랬는데 그 일주일 뒤에 네. 5일 뒤에 장군회의가 열렸는데 그 5일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네. 너 유임이고 끝까지 버텨. 네. 흔들리지 마. 네. 이런 것들이 내려온 거죠. 네. 그리고 근데- 유임이 통보받은 거죠. 네.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하면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은 처음에는 이 사령관으로서 면모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내가 다 책임지고 그래 원칙대로 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도 뭔가 이 양심에 이게 군인으로서 양심이 있잖아요. 또 특히 그거를- 해병대 자부심도 있을 거고 자긍심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거를 그 지휘서신에 일부 나오는데 네. 자신은 조직과 이 지휘 체계를 네.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에 답이 있는 거예요. 박정훈에 대해서는 내가 애석하지만 네. 이 전체를 위해서 내가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네. 말 못할 고심 끝에 한 거다. 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걸 일컬어서 일명 물망초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고. 그러니까 나를 잊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알았어 유임해. 이렇게 주고받은 일종의 물망초 작전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 결국은 자기 출세하고 이 부하들 어떤 이 맞바꾼 거죠. 맞바꾼 거잖아요. 부하의 생명과 그렇죠. 생명과 한 맞바꾸고 인생을. 해병대의 어떤 사기와 자긍심과 자부심과 이런 거하고 전부 다 맞바꿔 버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 오늘이라네 이틀 전에 해병 정의 해병대 연대 네. 요즘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데 이제 정권 퇴진 운동으로 우리 자기들 투쟁의 성격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 이 특검 갖고 장난치는 걸 봤거든. 네. 지금 해병대 예비역들이 저 정도면은 부글부글 끓겠네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그 해병대가 부글부글 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박정훈 대령은 이 수사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소신 지키고 원리 원칙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집단 항명 수계라고 해가지고 이걸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소돼서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해병대 어떤 뭐라 할까요? 해병대들의 상당히 그 분노에 불을 지른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똑같이 이제 부글부글 끓고 터질 때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네. 국방부 조사본부입니다. 아, 거기도 그렇습니까? 거기는 왜 네. 그렇습니까? 자, 지금까지 MBC, JTBC 무수히 많은 단독 보도에 조사본부 관계자 기사가 나왔는데 난 이게 충격적인데 처음에
신범철 차관이 찾아와서 네. 해병대 수사단 자료를 회수한 다음에 이걸 조사본부에서 맡아라. 네네. 그랬죠. 그러니까 저항했다는 거 아닙니까? 못 맡는다. 아, 아니 해병대가 수사한 걸 왜 여기서 우리가 다시 각색을 해야 되냐 이런 어. 거죠. 네. 못 맡는다 우리. 네. 이거 법으로도 안 됩니다. 이건 이첩할 내용이지 왜 우리로 이첩합니까? 네. 민간에 해야지. 그러니까 네. 신범철 차관한테 그렇게 조사본부 직무대행이 얘기를 하니까 신범철 차관이 그럼 장관이 지시해도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민하다. 우리 지휘권자가 장관인 건 맞으니까. 네. 사실 차관 정도는 말 안 듣겠다는 얘기고 장관님 지시라면 따라야죠. 알았어, 기다려. 네. 차관이 돌아갔어요. 잠시 후에 장관 지시가 문서로 내려와. 아. 조사본부에서 네. 하라고. 하라고. 예. 그래가지고 조사본부에서 했어요.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지시사항. 했는데 네. 이것도 언론 보도에 나갔는데 네. 해보니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잘했어. 네. 잘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당시 경북 예천에서 현장 지휘관은 해병대가 가 있지만 네. 육군 54단이에요. 네. 거기서 해병대 병력을 파견 받아서 네. 배석받아 한 제병 지휘관이 육군 54단이 하는 건데 네. 해병대 사령관이 왜 현장에 나타나 가지고 감 나와라 배 나와라 복장 통일 경례 네. 물속에 들어가 이걸 54단장은 모르고 있잖아 지금. 네 작전 통제권이 없는데 너 가서 월권에서 여기서 죄목을 늘려. 네. 그랬는데 이제 초급 간부 그 뭐 얘기는 원래부터 좀 있었어요.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할 필요는 있냐 해가지고 8명 중에 초급 간부 죄는 빼고 네. 임성근 죄는 오히려 늘려가지고 네. 하나 직권남용죄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작전 통제권이 없는 사단장이. 아까 국방부 조사본부도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네. 요 보고서가 14일 날 나왔어. 네. 그러니까 저기 작년 8월 14일 날 네. 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또 들어가는 거죠. 이제 물 밑에서 외압이 들어가는 거죠. 또 이제 외압이 있었다. 이건 군 인권센터 폭로인데 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때부터 다시 외압이 들어 최종 보고서가 바뀐다. 네. 여기서 임성근이 빠진다. 빠지고 두 명으로. 여단장도 빠진다. 네. 그렇게 해서 대대장 2명만. 네. 그래서 8명이 2명으로 줄어드는 걸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서 경찰로 넘겼다. 그럼 수사 실무자가 작성했던 실제 국방부 조사본부의 보고서가 있겠네요. 있어요. 그때 네. 저기 이것도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제 언론에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익명으로. 네. 그랬는데 처음에 이거 다시 재검토하면 우리도 처벌받는다 그러는데 뭐냐 하면은 김관진 사례를 제시했대요. 김관진이 MB 시절 국방부 심리전부대에서 댓글 공작을 했다고.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수사가 들어갔을 때 그 장관이던 김관진이 수사 방해를 하려고 네. 저기 진술서를 이걸 사실대로 진술한 군무원 진술서를 빼라 그랬고 네. 수사과 책임자를 교체하고 네. 이래가지고 심리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조작하거나 외압을 행사했다고. 그래서 김관진이 처벌받고 직권남용 대법원까지 간 거. 네. 가지고 그걸 윤 대통령이 사면을 해준 거예요. 네. 수사도 하고 사면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조사본부가 그때 수사하던 거거든요. 네. 그 우리 옛날에 이렇게 수사했다가 네. 김관진 처벌받고 우리 조사본부도 처벌받았는데 네. 또 이런 짓이하면 우리 죽는다. 네. 그랬는데 제차 3차 장관 지시로 이제 문서로 막 때리니까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문서로 막 때리니까 협조를 한 거예요. 네. 그 기록이 남아 있고 언론 보도가 나와 있어요. 네. 이거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거.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핵심은 그럼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겠네. 그쪽에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한쪽은 유재훈 법무관리관, 한쪽은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이렇게 되겠네요. 예. 네. 이건 신범철 차관 라인. 그리고 오늘 기사에 네. 신범철 차관이 천안갑에서 국회의원 낙선하고 이번 국민의힘 탈당을 했죠. 오늘 탈당한다고 기사. 그게 이제 공수처 수사하고 특검 수사에 대비해서 당하고 관계를 좀 끊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임종득도 있기 때문에 네. 당시 안보실 2차장은 당선자예요. 또 네. 그것도 있는데 내가 보기엔 신경의 변화 같아요. 신경이. 여당에 있으면서 보호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원래 네, 상식이거든요. 근데 저러는데 뭔가 환멸을 느낀 거 아닌가. 그 신범철 차관은 어떤 분이세요?
저하고 잘 알아요. 아니 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양심 선언을 할 수 있는 분이냐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 사실 이종석, 신범철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장난 안 쳐요. 점잖은 분이죠. 그분들도 다 이렇게 TV 쭉 토론도 보면. 같이 했는데 네. 그 사람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양심을 못 지켰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 합리화가 시작된 거예요. 아까 김계환 사령관도 비슷한 김기환도 처음엔 버텼죠. 네. 그럴만큼 권력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래서 특검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얘기하다 넘어갔는데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고 이 특검을 하는 게 결국은 후대에 이게 어떤 공직 기강을 세우는 일이기도 하고 국가 기강을 세우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번 특검이 공수처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우선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게 특검 추진할 때 민주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인데,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공수처가 현재 대통령실을 건드리질 못하잖아요. 네. 그게 달라져요. 네. 확실히 달라져서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제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특검법에 제한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해당 순직 사고, 그러니까 최상병이 해당 순직 사고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이렇게 돼 있어요.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져서 그렇습니다. 이 특검을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다 수사 대상이에요. 맞아요. 네. 이제 대통령실 자체가 수사의 출발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귀결점이죠. 네. 귀결점인 거예요. 귀결점이 네. 발상지고. 네.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는 아까 법무관리관도 국방부 장관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없듯이 공직기강 비서관도 누구의 지시 없이는 쉽게 못 움직이잖아요. 비서관이.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특검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였고 통과가 돼서 되는데 이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전망하면 어떻습니까? 딱 보면 대통령 지금까지 거부권 계속해서 다 행사해 왔는데 이것도 거부권 각 아닙니까? 뭐 100%입니다. 100%. 이미 국민의힘에 특검법을 네. 찬성하겠다던 안철수, 조경태 등 네. 찬성 의원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안철수 말 바뀌었죠. 저 당론에 따르겠다. 네. 처음에 특검법 찬성표 던지겠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네. 조경태 더 세게 얘기했죠. 네. 야당보다 여당이 더 적극적이에요. 그 선제적으로 네. 해야 된다. 네. 그분 요즘 그 말 해놓고 그게 15일 날 한 말이거든요. 4월 네. 15일. 불과 사흘도 안 돼서 언론사 기자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내 본의가 왜곡됐다고 지금 말 바꾸시고 계셨어요. 네. 이분도 사라졌어요. 지금 하나둘 다 사라졌어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왜 갔겠습니까? 이거 단속하라고 보나. 네. 그래서 이철규 원내대표 시키려고 했던 것도 결국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뭐 하여튼 이거하고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그 낙선자들 네. 이렇게 데려다가 대통령의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한 것도 이거 결국 이거 단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네. 국민의힘과 이 대통령실이 최상병 방탄에 올인하고 있다. 그렇죠. 특검 방탄에 올인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특검 통과가 되면 통과됐죠. 통과가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계속. 네. 이번 위기는 다른 특검하고 성격이 다른 게 네. 대통령이 전면에 나와 있는 정황이 너무 뚜렷해서 네. 다른 거는 해석의 여지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 권력형 비리라 그랬는데 권력이 개입했냐 안 했냐 이런 말을 한 걸 개입이라고 봐야 되냐 네. 아니냐 네. 이런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네. 이번 경우에는 대통령이 경로에서 이러면 누가 사단장 하란 말이야 장관한테 전해 네. 이게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이건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걸 개입이 아니라 그런다고?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일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를 또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지금 쟁점 아니겠습니까? 특검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일사단장은 처음에 경북경찰청으로 혐의 대상으로 넘어가도 경찰 단계에서 빼주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렇죠. 수사를 해서 또 하다 보면 또 뭐 그렇죠. 있을 수 그리고 있죠. 얼마든지 가능한데 넘어간 걸 무리하게 회수한 것은
보직 해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혐의 대상자로 경북경찰청에 넘어간 예. 혐의자가 사단을 지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넘어가가지고 혐의자가 되면 일단 보직 해임부터 시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직 해임을 시켰었어요. 그리고 그 후임자 권한대행, 사단장 대행을 보고하러 장관한테 간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뭐 어떤 처벌 대상에서 빼주려는 것보다는 보직 해임 자체를 막으려고 했던 그게 거라고 봐야 1차 되겠네요. 목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첩을 막으려고 했던 거고, 네. 장관 군사보좌관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계속 해병대 사령관한테 보낸 문제, 1사단장 정상 출근했죠. 네. 1사단장 계속 반복해 묻는 거라고. 네. 그거 외에는 확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이렇게까지 해병대원의 사망 사건에서 위에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인식보다는 대통령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태원 때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정황으로 보면 특정인 임성근 사단장이나 특정인을 두고 여기를 계속 그렇죠. 보호해주고 뭔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 그럼 그러니까 그런 냄새, 그런 분위기가 풍기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직 해임까지 막을 정도의 보이지 않는 손. 네. 이 인사 로비의 배후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 이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갑자기 그럴 리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위에서까지 당연히 위에도 어떤 기강을 바로 세우려면 책임은 위에서 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정식적으로 수사단에서 정식 조사를 해가지고 혐의가 특정됐으면 그대로 가서 나중에 그 혐의대로 처리하면 맞습니다. 그냥 스무스하게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특검이 되면은요 대통령 서면 조사라도 해야 됩니다. 아, 그걸 조사해야죠. 특검은 조사하고. 아니 과거에 대선 자금 수사 때 노무현 대통령 조사했잖아요. 다 조사해야죠. 당연히 조사하고 문제는 이제 처벌 나중에 저기만 정지되는 거예요. 공소시효만 정지되는 거예요. 다 시효만 정지되는 거고. 예. 불소추 특권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대신 임기가 끝나면 다 조사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또 이 특검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21대 국회에서는 지금 재의결이 아까 말했던 김진표 의장이 돌아오면 재의결이 될까요? 그건 조금 비관적인데 일단 국민의힘이 또다시 아까 이제 얘기는 하셨죠. 돌아섰다는 분들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정치의 불행이 이제 어떤 국민의힘이 국민 여론을 이렇게 끌고 가는 하나의 공론의 리더이자 하나의 어떤 플랫폼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부부를 위한 방탄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게 전 가장 서글프고 그런 점에서 그 권력이 또 두려움을 풍기면서 마땅히 말을 해야 될 법한 사람들조차 이제는 대통령 그늘에서 기어 나오질 못하는 이런 어떤 총선전보다 더 총선 패배보다 더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적 기능, 특히 집권당이 이제는 대통령의 무슨 로펌이 돼버렸어요. 로펌 사무소, 대통령 부부에 대통령실 자체도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진짜 위기가 저는 덮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이제는 항쟁의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쌓이면 결국은 국민들은 김건희 특검법 해라, 최상병 특검법 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총선 민의로 나타난 거고요. 근데 이걸 자꾸 대통령이 거부하고 하면 그게 국민들이 국민들도 나서는 거죠. 별 수 없습니다. 아니 원래 이게 이렇게 큰 사건이었습니까? 작년에라도 박정원 대령 공소 취하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바로 잡겠다 그랬으면은 이게 총선에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듀얼백도 그런 거지 그래. 참 이게 어디 이렇게 커질 문제였습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지금 그러다 보니까 특검하고 뭘 해야 돼, 국정조사하고 특검하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버렸어요. 이게 스타일인데 대파 논란도 그래요. 그거 대파 사건이 뭐 그렇게 컸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때 그 현장 상황만 얘기한 거지 대통령이 이 야채 물가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신다. 이렇게 빨리빨리 마사지를 했으면은 선거에서 그렇게 오래 갔겠습니까? 끝까지 싸우려고 그래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다음날 기재부 재경부 총리가
할인마트에 또 나타나가지고 또 저기 뭐냐고 파 할인마트에 네. 그래가지고 그걸 또 보면서 박박 우겨대다가 사태가 그래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예,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들하고요. 우리는 무결점이고 무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은 문제도 절대로 고개 안 숙여 우리는 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버티다 매사를 다 크게 만든 사건이지 이게. 그게 워터게이트 시나리오예요. 네. 1시간 정도 하여튼 얘기를 좀 들었는데 예. 좀 강론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시죠. 예. 네. 계속 중계 방송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뉴스버스 자문위원이시잖아요. 네. 자주 나오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른데 너무 많이 나가는 다음 주부터 거예요. 목요일 고정 아침.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 오늘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